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코드 번호는 01100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2일 월요일 4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뭔가 되게 많이 본 흐름이죠. 많이 본 차트 흐름인데 약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큐마시스라는 종목이 참 이래요. 차트가 그러니까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엄청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랑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랑은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회사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제약바이오는 경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경계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통수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그 이상으로 빼요. 그 장기간. 그러니까 상승은 이 정도인데 상승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3개월인데 뺄 때는 거의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 2, 3, 4, 5, 6, 7개월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상승 시작점이 4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7월달까지 왔는데 과연 근데 이때는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실제 얘가 한번 갈 때는 근데 다만 무섭게 간다는 게 특징이죠. 뺄 때도 무섭게 뺀다.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정말 무섭게 올라갔다라는 게 특징이죠. 과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저도 진짜 진심으로 궁금한데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매매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얘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이런 흐름인데요. 참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막 깊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도 근데 또 제약바이오를 쉽게 믿지 못해가지고 일단 오늘 나왔던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 임상 추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비교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죠. SK 바사. 얘네가 지금 노어백스랑 같이 그 비교 임상을 하려고 그러고요. 노어백스. 그 다음에 셀리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얀센이랑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원생명과학도 여기서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비교 임상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교 임상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랑 우리나라 정부랑 WHO 얘네들이랑 협업이 돼야 돼요. 협업이 되고 그걸 또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비교 임상을 했는데 비교 임상 결과가 괜찮았어요.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게 아마 좀 키포인트가 되지 이런 뉴스만 봤을 때는 그게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상 3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만 명 정도를 해요. 3만 명에서 뭐 3, 4만 명 하는데 지금 여기 임상 같은 경우에는 비교 임상은 한 3천 명에서 4,000명 정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임상 규모 수가.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자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화 항체가
mRNA 백신 대신 대비 이제 다소 낮은 예방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 임상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 임상을 진행하면은 백신 개발에 소요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물량이 귀한 만큼 개별 민간 기업이 시중에서 이를 사들이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계보건기구, 그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CEPI 등 국제기구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고요. 비교 임상 물량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 데이터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비교 임상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임상 비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모더나 쪽이 임상 3상 비용만 8천억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돈이 되게 조금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련 그 제약바이오 쪽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8천억이라고 하면 임상 1, 2상, 3상까지 하면 1조 넘겠죠. 1조는 넘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임상 이슈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임상 3상 하다가 3상 진행하다가 골로 가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확률도 낮을 뿐더러, 확률도 낮고 골로 한 번 진행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 내에서도 임상 3상을 한다는 거는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무력화, 이대로 허가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도 델타 변이의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부스터샷이다, 뭔가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참 예매한 게, 진짜 제약바이오, 해외에 있는 제약바이오들 돈잔치죠.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이 벌겠죠. 그렇게 되면은 부스터샷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만 부스터샷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국산 코로나 백신들이 기존 바이러스에 맞춰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고, 김우주 고려대 이분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화이자 백신 델타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코로나 백신도 델타 변이의 방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어 코로나 백신 스파이크 단백질이 항원이고 이를 지정하는 DNA 백신이 타깃이라며,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변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자가 33%, 2회 완전 접종자도 63%의 예방 효과에 그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DNA 백신을 활용해 변이 대응 코로나 백신 개발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국내 업체들이 메신저 리보엑스한 백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 신속 대응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해법은 있다. 김 교수는 DNA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처럼 세포 배양이 필요 없어 변이 대응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백신 임상 3상에 성공한 뒤 곧장 오버랩 해서 변이 대응 백신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은 DNA 기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 이제 관련, 그래서 오히려 mRNA보다 DNA를 밀고 있는 김 교수입니다. 한번 이것도 좀 결국엔 뉴스로 또 나올 건데, 얘네들이 뭔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 뉴스가 나올 텐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굳이 제가 DNA 백신은 어쩌고 저쩌고, 저도 제넥신 매일매일 합니다.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 옛날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하는데,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뉴스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량이 활발했을 때가 이때고, 그래서 거래량 없이 조정 주는 건 좋아요. 근데 함부로 여기를,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계속 안 떨어진다, 버텨준다. 얘가 5만원 라인을 안 깨고 계속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좀
진짜 강하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그널 자체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5만원 라인을 좀 깬다? 네, 49,000원, 뭐, 5만원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쌍봉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감이 나오니까, 그 다음 레벨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래봐야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패턴.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에 참여를 할 것이냐, 저는, 만약에 여기서 49,500원대 뚫리면은 아마 43,000원대? 43,000원대에서 매수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네. 한 22평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니까요. 22평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니까, 이런 데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반등.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 돌려놓고 나서, 예. 차라리 저라면은, 이런 데를 확 장대 양봉을 하나 또 기준봉이 하나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데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 더 비싸게 더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이연제약이라고 있죠. 네, 이연제약. 이거죠. 잠깐만요.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얘는 그니까 눌림을 조금 주잖아요. 그냥 여기서 먹을 자리는 또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100%, 뭐 50% 이렇게 먹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한 구간들, 단기 트레이딩 한 10에서 20% 정도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 그거를 좀 찾는 위치죠. 만약에 좀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뭐 끌고 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제약바이오의 무서움이 수익을 크게 줬다가도 안 챙기면은 금방 급감해버리는 수익률이. 예,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마다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예, 또 살 기회는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도 살 기회는 분명히 주어지고, 또 이렇게 급등을 해도 또 많이 내리기 때문에, 또 급등을 해도 또 이렇게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추마시스처럼.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돌파할지 약간,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팀에 속해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종목 추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상담 클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